업무 중에는 컴퓨터, 이동 중에는 스마트폰, 집에서는 TV 시청 등으로 현대인의 눈은 잠시도 쉴 틈이 없다. 하루 종일 혹사당한 눈 때문에 안구건조증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한의학에서 보는 안구건조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고정 건강을 드립니다. 김랑입니다. 마음의 창이라고도 불리는 우리의 눈은 첫인상을 결정할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감각기관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지 눈이 건강하지 못하면 참 답답하고 괴로운 게 사실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눈이 뻑뻑하고 또 이물감이 느껴진다는 안구건조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무척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요, 최근 5년간 이 안구건조증 전체 환자들이 53.7%나 증가했다는 발표가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현대병이라고 불리우는 안구건조증 환자들이 무척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안구건조증의 원인을 살펴보고 또 한방에서의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인다라 한의원의 김용삼 원장님 함께 자리하고 계신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눈 건강을 위한 좋은 얘기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중요한 눈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 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실제로도 안구 건조증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예전과 비교해서 지금 만나게 되는 환자들 실제로도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많아지는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도대체 안구건조증이 어떤 병이기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앓고 있는 걸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안구건조증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우리 눈에는 두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 눈물이고 또 하나는 반사 눈물입니다. 기초 눈물은 하루 종일 일정량 2-3cc가 지속적으로 생성되어 눈의 전면에 눈물층, 점액층, 그리고 수분층, 지방층을 형성해서 눈을 부드럽게 윤활시켜주고 눈에 살균 작용을 해줍니다. 그에 반해서 반사 눈물은 슬프다거나 혹은 눈에 티가 들어갈 때, 바람을 맞을 때 등 나는 눈물을 말합니다. 안구건조증이란 이런 기초 눈물의 생산이 부족해지거나 눈물층의 이상 또는 기초 눈물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증발해서 안구가 건조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일상생활의 증상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구 건조증이란 어떤 원인으로 이 기초 눈물이 부족해져서 우리 눈에 어떤 불편감이, 예를 들어 마르다, 건조해진다, 침침하다, 따끔거린다, 가렵다, 혹은 눈이 충혈되고 바람이나 연기를 맞게 되면은 너무 눈이 예민한 반응을 한다거나, 그리고 눈에서 실같이 끈적끈적한 눈곱이 생기는 거, 이런 증상이 생길 때 그걸 안구건조증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딱 3년 전인데요. 처음에 눈알에 그냥 모래가 든 것처럼 그렇게 깔깔한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안과를 갔더니 안구건조증입니다. 그런 처방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약을 줘서 처음에는 바르니까 그 머리알 같은 것은 없어졌는데 눈이 뻑뻑하고 하는 것은 계속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과 전문병원도 이렇게 찾아가 보면은 딱 보면은 안구건조증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해주고서 딱 약만 주는데 나는 점점 더 심한 거예요. 내가 고통을 느끼는 것은. 그러는데 눈이 감기니까는 이제 눈을 막 실눈을 뜰래니까 입을 막 삐뚤고 막 그런 증상까지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올 여름에는 진짜 눈을 감고 살다시피 했어요. 진짜 바깥 일을 전혀 못할 정도로 눈을 감고 계단 같은 거 내려갈 때는 진짜 난간을 붙잡고 내려갈 정도로 어디 가는 게 혼자 가는 게 두려워요.
뭐 최근 들어서 이 안구 건조증을 현대병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컴퓨터들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컴퓨터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눈이 피로해지면서 눈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 안구 건조증이 더 많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도 얘기들을 하시던데 이 안구 건조증이 또 현대 들면서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하면 어떤 것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안구 건조증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양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지금 환경을 보면 너무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기 오염이나 환경 오염 때문에 그리고 우리 눈에 안검염이나 안검의 구조적 이상이 온다거나 혹은 눈의 과로가 너무 심해서 그리고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장기간 약물을 복용한다거나 점안약을 과다하게 남용할 때 그리고 라섹 수술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굴절 수술 등에 대한 후유증으로 안구 건조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첫째, 안구 건조증 원인을 스트레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오장 중에 간 기능이 울체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울체된 간의 기운이 간화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화, 즉 간열이 쌓이게 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열이 바로 눈으로 올라가서 그 기초 눈물을 말려버리는, 즉 기초 눈물을 많이 증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과도한 컴퓨터를 사용한다거나 TV 시청을 너무 자주 한다거나 장급식 독서를 너무 많이 하고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게 지나친 눈의 과로가 되게 되는데 이때 눈의 깜빡임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있는 그 눈물이 증발량이 많아져 가지고 기초 눈물이 부족해져서 안구 건조가 오게 되는 거죠. 셋째, 눈의 노화, 즉 노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인체 전반적인 음액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 음액 중에 우리 눈의 음액도 부족하게 되는데 그 눈의 음액이 바로 기초 눈물입니다. 그래서 기초 눈물의 생성이 부족하게 돼가지고 안구 건조가 오게 되는 것이죠. 네. 일단 뭐 노안까지 이렇게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안구 건조증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네,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지금 설명해 주신 노안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주변에는 나이가 어린데도 안구 건조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쭉 보면 공통적으로 렌즈를 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장기간 렌즈를 좀 오랫동안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되는 것도 이 안구 건조증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떨까요? 에일대에서 출간한 안구 건조 증후군 벗어나기란 책에 의거하면 장기간 콘택트 렌즈 사용은 안구 건조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콘택트 렌즈, 즉 소프트 렌즈는 그 자체가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그 눈물의 생산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 각막신경 렌즈를 끼게 되니까 우리 각막신경을 둔화시켜서 눈물 생산량을 줄이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안구 건조증을 초래할 수가 있고 또 결막 역시 자극을 주게 됩니다. 이 렌즈가. 네. 그러다 보면 우리 눈이 충혈이 자주 올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충혈 등을 유발하면서 간접적으로 안구 건조증을 발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네. 참, 현대에서는 이 안구 건조증을 발생시키는 원인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참 모든 걸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이제 안구 건조증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좀 놔두면 괜찮아지겠지라고 미루다 보면 더 심해지겠죠,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 안구 건조의 진행 단계를 두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눈피로 단계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가 바로 안구 건조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피로 단계의 특징은 쉬어주기만 하면 그 증상이 씻은 듯 말짱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피로 단계의 시작점은 오후 2시쯤에 눈이 피로해지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러기 시작된 눈피로가 시간이 지나 5년쯤이 경과하면 오후 내내 눈이 피로하는 상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전했던 눈 피로도 실은 잠깐 휴식을 취해주면 오후를 버티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게 됩니다. 네. 그런데 6년이 되면 오전에도 가끔 피곤해지고 7년이 됐을 때 오전에 빈번하게 피로해지면서 8년 차가 됐을 때 이제 하루 종일 눈이 피로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까지의 특징은 눈에 통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9년 차가 됐을 때 드디어 환자분들이 눈에 그런 통증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 치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과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안구 건조 단계는 3단계로 저는 편의상 나눠보고 있습니다. 1단계는 경도의 안구 건조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안과에서 안구 건조 판정을 받은 후 2, 3년 정도 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눈의 통증이 대략 1시간 이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구 건조 단계 2단계는 중증의 안구 건조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략 하루 반나절 정도 눈의 통증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이 통증이 지속될 때는 도저히 내가 눈을 뜰 수가 없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죠. 마지막으로 3단계가 말기의 안구 건조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하루 종일 통증이 지속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통증이 하루 종일 지속돼서 눈을 뜰 수가 없으니까 혼자서는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혼자서 걸을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자가 필요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네. 이런 말기의 안구 건조증을 가진 분들은 참 안타깝게도 실명은 아니지만 그 현상은 실명이나 거의 비슷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혼자서 생활이 불가능하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안구건조증이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치료하는 방법으로 쓰시는 게 약국에서 인공 눈물을 구입해서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했거든요. 인공 눈물이 그냥은 굉장히 좀 가격이 비싸고 이제 안과에 가서 처방을 받으면 좀 가격이 싸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러고 이제 병원 가서 처방 받아서 약국에 들려서 구입해서 넣고 뭐 이랬던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런 방법으로는 사실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는 없는 건가요? 어떤가요, 원장님? 예, 그걸로는 근본적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실은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는 이런 인공 눈물이 자주 사용하다 보면은 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눈물을 생산하는 자생 능력을 떨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시로 사용하다 보면은 눈물 생산량을 줄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2가지 치료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원인자에 맞는 한약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보조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침이나 부항 등을 사용해서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보조 치료라고 해서 이 보조 치료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빨리 치료되기를 원하고 또 경제적으로 치료되기를 실은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약을 한 제 투여해서 그 치료 효과가 대략 내 눈에 6개월 전 상태로 되돌려주는 상황이라면 한약을 한 제 투여함과 동시에 같이 침 치료를 한다면 이틀에 한 번 정도 침 치료를 한다면 실은 1년 전에 내 눈의 상태로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보조 치료가 치료 속도를 배가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만큼 이제 주치료가 되는 한약 치료 그리고 이제 보조 치료가 되는 침 치료와 부항 치료를 함께 병행하면 더욱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이제 주치료인 한약 치료부터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장님. 한약 치료 같은 경우는 어떤 발생 원인에 따라서 그 처방을 좀 달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안구 건조를 치료하는 걸 특화한 후에 지금까지 환자를 1번에서 100번으로 나눠보면 1번 환자가 하루 종일 눈이 필요한 환자입니다. 네. 그리고 10번이라면 하루 종일 눈이 필요하면서 하루에 1시간 정도 눈에 통증이 있는 환자입니다. 그리고 50번 정도의 환자가 하루 종일 눈은 필요하고 반나절 정도 눈에 통증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고 90번이라면 이제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의 하루 종일 눈의 통증이 지속되면서 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인자를 진찰을 해서 원인자를 파악을 해가지고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간화가 생성이 되고 이 간화가 위로 올라가 눈물을 증발시켜 버리니까 이 간화를 없애주는 탕약을 처방해서 눈물의 증발을 막아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눈의 과로로 인해서 눈도 피로하고 몸도 피로하게 되면 피로 장기인 간을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눈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탕약을 처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세 드신 분이 눈의 노화 혹은 노안으로 이렇게 안구 건조증이 왔다면 우리 몸의 음액을 관장하는 간장과 신장을 강화시키는 그런 투약요법을 사용해서 눈물 생성 자체를 촉진하도록 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달리 좀 바꿔주고 치료를 해줘야 되는 우리 몸의 기본적인 장기들도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것들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딱 한약을 통해서 탕약으로 하는 게 정말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탕약 치료 외에 또 도움이 되는 침 치료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침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 안구 주변 혈자리에 침을 놓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눈의 과로일 때는 눈 주변에 혈액 치료를 좀 할 수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 장기를 강화시키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환자분을 맥을 보면서 상태를 지금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스트레스하고 눈의 가로 노화가 주 원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노는 것은 이제 간을 강화시키는 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하고 신장하고 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노는 경우에는 이제 이 위장에 열을 좀 치는 네. 그런 치료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상황이 지금 침을 놓고 전기적 자극을 주어서 좀 더 그 침의 효과가 좀 더 발현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이 되는 탕약 치료 외에 보조 치료라고 할 수 있는 침 치료까지 어떤 방법으로 이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까지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그럼 이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이 안구 건조증이 잘 치료가 된 혹시 사례가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더 보시고 잘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 있을까요? 예. 36세 됐던 남자분이고 네, 좀 젊은 분이시네요. 치과를 하셨던 분인데 눈에서 불을 뿜는 것 같고 그리고 눈의 피곤함을 너무 느끼니까 진료 보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했는데 이 급성 눈피로였기 때문에 실은 간화를 내려주는 이 탕약을 하루분을 복용한 후 3번 복용하고 나서 증상이 완화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데 우하복부 통증, 이 우하복부 통증은 간과 실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의 불편감이 상당히 있고 충혈도 심하고 그리고 오후 2-3시 사이가 특히 눈뜨기가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라고 호소하고 눈이 건조하다라고 얘기했던 분인데 그래서 아침에는 간화를 치료해주는 탕약을 처방하고 점심 때는 눈 자체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탕약을 그 다음에 저녁 때는 몸 피로와 간을 강화시키는 개선 탕약을 한 달간 복용토록 하셔서 증상이 완화된 경우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중소기업 사장이신데 소화도 장애가 있고 수면 장애도 있는데다가 눈 피로감이 너무 심하고 근데 이분은 이제 몸 피로에 비해서 몸도 약간 피로하지만 눈이 워낙 피로하다고 얘기를 하셔서 아침 점심에 스트레스로 인한 간화를 내려주는 그런 치료 탕약과 저녁 때 몸 피로
간 강화 개선 당약을 들여서 증상이 완화된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의 각각 그 다른 직업을 가진 다른 문제에 여러분들이 이 한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안구 건조증이 치료된 그런 사례를 살펴봤는데 뭐 전반적으로 쭉 보니까 저는 단순히 처음엔 안구 건조증 치료를 위해서 타약 치료나 혹은 침 치료 같은 걸 병행해서 치료가 이루어졌는데 뭐 이런 치료가 이루어지다 보면요. 어떤 내부적인 우리 장기의 원인을 찾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했던 몸이나 혹은 뭐 좀 좋지 않았던 간 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해소되는 또 다른 어떤 활력을 얻는 그런 기능까지 같이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네. 그러니까 눈만 치료되는 게 아니고 네. 몸 전체적으로 다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한방 치료라고 하는 것은 한방은 양방과 달리 모든 우리 몸의 기관 구조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것이 생리병리에도 서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도 역시 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서 실은 이 증상이 나오게 되는데 동의보감에 보면은 간, 개교, 목이라고 해가지고 간과 눈을 서로 직결되는 어떤 연결 구멍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의 모든 상태가 눈으로 다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한방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간화라든지 간화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간화가 너무 많이 생기면 이 화기가 올라가서 증발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눈물을. 그러게 한다거나 눈을 과로해서 한다거나 혹은 노안이면 전혀 우리가 손을 못 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신의 음이 부족한 걸 강화시켜주면 노안으로 인한 안구 건조증도 실은 치료가 됩니다. 네. 즉 한방은 근본 원인자를 치료하는 쪽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것이죠. 네. 네. 뭐 여성분들은 이제 눈물로 감정을 어떤 호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감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 눈물은 꼭 중요하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안구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고 안구 건조증이 발생했을 때는 꼭 빨리 전문적인 치료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쎄요. 오늘 우리 김영선 원장님과 함께 하면서 왠지 우리의 눈이 더욱더 건강해진 그런 느낌이 들고요. 네. 많은 분들의 눈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 안구 건조증을 한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분은요. 인다라 한의원의 김영삼 원장님이셨어요.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구 건조증을 정복해보는 시간으로 함께한 오늘 채널 고정 건강을 드립니다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욱더 유익한 정보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